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세가 정리가 됐죠. 사실상 이 기세가 정리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기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사실상 이제 친윤계가 국민의힘에서 정리가 좀 되고 새로운 어떤 세력이 이제 확립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새로운 세력이 확립해 나가야 되는 방향성은 수도권 중심으로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많았었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직후에 친윤계가 중심이 돼가지고 작전을 짰죠. 그 작전이 뭐였습니까? 놀랍게도 총선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한테 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고 한동훈한테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한동훈 책임론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임론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에 주축이 됐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한 네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지금 이제 뭐 또 잠적해 버렸죠, 그렇죠? 잠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그로를 못 끌어가지고 사라진 것인지 심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말고 이제 홍준표랑 이철규랑 조정은 요 네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철규 같은 경우는 당 내부적으로 친윤계 핵심이온 사람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작전을 이제 짰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작전의 말, 체스 말 역할을 했던 게 조정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작전 중에 하나가 바로 총선 백서 TF였죠. 조정원 같은 경우는 총선이 끝난 직후에 했던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 가지고 조정원은 딱 말을 끊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정확한 워딩이었죠. 그건 아니라고 본다. 총선을 치른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가지고 이기고자 하는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조정훈의 총선 바로 직후 이틀도 채 지나지 않은 조정훈의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총선을 치른 게 아니다. 즉 총선 패배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그 국민의힘의 대표가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총선 직후부터 조정훈은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철규의 체스판의 체스 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철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 간단한 거예요. 조정훈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한동훈 위원장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세련되고 그리고 또 온화하고 그리고 또 엘리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철규가 생각하기에는 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당 내부적으로 중진 의원들은 자기가 움직이고 그리고 여론을 이제 형성을 해가지고 조정훈 같이 세련된 이미지에 그 조정훈을 앞세워가지고 총선 패배 책임을 한동훈한테 묻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구상이었던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냐? 놀라울 정도로 길게 지속이 됐어요. 바로 지난주까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해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한 달이 지금 넘도록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폭망이었죠. 친윤에. 왜냐하면 그게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물어봤었을 때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한테 있다.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뭐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아예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어거지로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선전선동을 한다면 충분히 한동훈 정도는 제낄 수 있을 거야 라고 친윤계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도하게 그렇게 무리하면서 총선 백서에 대해 가지고 밀어붙였던 것이죠. 그런데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역풍만 불어가지고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은 더 최고치를 찍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모습이 뭐예요?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발악이 뭐예요? 탈당하겠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탈당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들 혼자 탈당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누구까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래서 친윤계 핵심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까지도 거론되고 있고 홍준표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같은 그 애 밑에서 굽실거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윤석열 대통령 친윤계랑 같이 신당을 차리는 게 더 희망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취지로까지 지금 홍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겠어요? 사실상 최후의 발악인 거죠. 끝까지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 국민의힘 자체가
친윤계 위주로 그렇게 다시 개편해서는 이게 미래가 없고 수도권 중심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흐름을 끝끝내 지금 부정하고 끝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당하겠다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탈당하시기를 바라요. 제발 탈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탈당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 친윤 찌끄러기들과 홍준표 같은 인간들은 당 내에서 이런 식으로 분란 일으키는 거 더 이상 꼴보기 싫습니다. 홍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철규 등등 싹 다 모여가지고 그냥 탈당하시기 바랍니다. 갈 때 조정훈도 같이 데리고 가고요. 조정훈은 어차피 뭐 왼쪽 바짓가랑이는 홍준표 붙잡고 있고 오른쪽 바짓가랑이는 이철규 붙잡고 있으니까 어차피 두 개 붙잡고 있으면 그냥 뭐 끌려가지 않겠어요? 자기 하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노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친윤계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마지막 지금 이제 탈당이라고 하는 그 언급까지 나오고 난 뒤에도 이게 그 국민적인 여론이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친윤계에 대한 지금 비판과 비토 지금 반응만 더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 꼬랑지를 내리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데 조정훈 같은 경우가 일단 첫 바따로 뭐였어요? 당대표 불출마 선언하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 지금 이제 조정훈 같은 경우는 대만에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정훈이 전당대회 당대표에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총선 백서 TF 그 위원장직은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 그 총선 백서도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상임 고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상임 고문단에서 뭐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백서 전대 이후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감을 했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때 윤재욱 원내대표가 했던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는 애당초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재욱 원내대표도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비대위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사퇴를 했으면 윤재욱 원내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정리가 되는 게 맞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한테 묻겠다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체스말이 윤재욱 원내대표였던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뒤통수를 쳤다라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절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했던 게 두 가지였죠. 하나가 뭐였습니까? 조정훈을 총선 백서 위원장, 사실상 그때는 뭐 공식적인 기구도 아니었는데 단장으로 임명한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원래 친윤계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임명해 올 때는 뭐를 바랐던 겁니까? 그냥 전당대회 룰을 고치고 고치지 말고 그냥 100%로 유지를 해가지고 전당대회 열자. 당원 100%로 하게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 조금 내주고 친윤계가 중심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것처럼 또다시 친윤계 위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당대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요 지금 우리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황우여는 움직일 거야 라고 했던 게 이 사람들의 원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황우여가 어떤 상태였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연배가 78쯤 될 겁니다. 사실상 마지막 지금 이제 정치적인 그 행보를 보이는 것인데 어당파래라고 별명이 있는 황우여가 과연 친윤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까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총선 백서에 대해서도 조정훈한테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었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당대표는 이미 당대표 사퇴를 함으로써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졌다. 그러니까 특정인 겨냥하지 마라고까지도 구체적으로 조정훈을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정훈이가 정신 못 차리고 무슨 뭐 비유법, 은유법 뭐 이딴 소리 하면서 6월 중순에 반드시 내겠다. 뭐 6월 말에다 내겠다. 그 전당대회 직전에 반드시 그거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까불어대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그 이후에도 한동훈 위원장의 위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친윤계 여론의 어떤 그 악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어떻게까지 결정이 된 거예요? 총선 백서 같은 경우도 그냥 물거품이 된 겁니다. 백서 전대 이후로 하기로 상임 고문단이 결정을 했고 황우여 또한 마찬가지로 결정을 한 것이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윤계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무슨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인 술수를 부렸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두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홍준표, 심평 등등등 수많은 친윤계 쪽에 있는 사람들, 이철규 등등들 지금까지 총선 끝나고 보여줬던 모든 모습은 뭐였습니까? 술수.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은 뭐였습니까? 술수는 제로였죠. 왜 그러면은 계속해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짰던 사람들은 이 작전이 자기들의 생각한 대로 된 게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죠. 다 180도 다른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여론만 높아지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무슨 신이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은 글자 그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친윤계가 보여주는 모습, 홍준표가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들 눈높이에 맞는 모습.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이권을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대는 변하고 있고 흐름은 변하고 있는데 지들 혼자 역행하면서 뗏목을 지금 반대로 지금 끌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은 뗏목을 이렇게 저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파도가 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파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치고 있는데 친윤 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겠다고 막 열심히 노를 젓는다 그래서 그게 막 저어지겠습니까? 딱 그냥 그 모양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정훈의 정치 인생도 사실상 끝장이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규 등등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일단 이 주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